자, 20년 6월 모의고사입니다. 10%의 인간이라고 하는데 지문 아무리 봐도 10%는 안 나와요. 자, 일단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 지문. 면역 반응 나오고, 나오네요. 그죠?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면역 반응으로 그때 코로나 이전에 우리 뭐였지? 코로나 이전에 그때 우리 바이러스 왔을 때 한 어느 병원의 의사가 그 폭풍 때문에 그 의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걸렸을 때 면역 반응은 발열, 기침, 왜 이리 기침 많이 나지라고 걱정하는 필요는 없는 거죠, 솔직히. 그 하나의 뭐다, 그것도 면역 반응이죠. 그렇게 해서 인체가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몰아내려고 한다고 발열 생기고, 기침 생기고, 그런 겁니다. 일단 갑시다. 1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필요 없죠? 그지? 끊임없이 뭐다? 외부 밀줄의 공격을 받는다. 세균은 박테리아죠. 네. 바이러스, 기생충. 과 같은 외부 물질입니다. 바이러스는 지 스스로 뭐하기 때문에 인간은 증식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골치 아픈 새끼는 맞아요. 자, 이들은 주로 감염이나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인체는 이와 같은 외부 물질의 침입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작용하는 이를 뭐란다? 면역 반응의 떠풀이 나왔습니다. 모르면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따라서 나오잖아요. 이제 세 번째 문장인데 뒤가 중요하죠.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여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자 뭐라 했노? 이해하기 쉽다라는 말 나오죠.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뭐다 이게? 통념이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의 편견이란 얘기지. 그리고 이거는 편견 혹은 통념에 대한 일단 부정이죠. 1문단이 이미. 그래서 1문단이 이제 면역 반응이라는 이 글에 뭐를 제시하고 화제를 제시하고 면역 반응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먼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면역 반응의 개념, 면역 반응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방금 오해의 핵심 뭐죠? 외부 물질을 뭐다? 완벽하게 제거하는 상태. 오, 얼마나 클린하나, 이 사람. 자, 그러나가 나오죠. 자,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자, 면역 반응이 과도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위에 나왔던 뭡니까? 외부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면. 같은 말입니다. 항상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면역 반응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맞네요, 상식적으로.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살죠. 약간 흐릿해야지 좋죠. 그렇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저 흐릿한 물을 어떻게, 저 더러운 흙탕물을 어떻게 먹냐? 물고기가. 그래도 깨끗한 물에서 사는 것보다 흐릿한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 나름대로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알레르기나 천식, 자가면역 질환은, 자, 알레르기, 천식, 자가면역 질환, 요 세 가지 예가 나왔죠. 이게 바로 뭐 때문에?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알레르기, 천식,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것들 알아두세요. 보통 알레르기,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자, 불필요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자, 이제 면역계가 일반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물질들인 꽃가루나 먼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직까지, 자, 요게 문제죠. 자, 보세요. 꽃가루하고 먼지는 뭐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냥. 공격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만 공격하는데 알레르기나 천식,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을 갖다 공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바로 정상세포까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면역계, 자, 이게 이제 바로 두 번째 나왔습니다. 면역계 과민 반응. 정리합시다. 1문단에서 개념은 면역 반응이 나왔고요. 2문단에서 이제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옵니다. 면역계 과민 반응의 사례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죠. 알레르기, 천식, 자가면역 질환 나왔고요. 그게 뭡니까? 해가 되지 않은 물질까지 적으로 오인하고 막 그냥 사격하는 거죠. 두두두두, 저 나쁜 놈이네. 자, 하고 난 뒤에 이제 화제가 나오죠, 이제. 그렇다면 왜 이런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날까죠? 자, 그렇다면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3문단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지, 이제. 자, 했더니 3문단의 키워드가 첫 번째, 진화해온 환경이라 나오죠. 진화 환경이다. 인체는 무균지대나 병균이 없는 지대, 청정지대가 아니라 중요한 말이죠. 우리 인간은 클린하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놈들하고 같이 함께 진화했다는 얘기죠. 인간은 무슨 관계를 맺어왔다 서로? 공생이란 말보다 여기서는 무슨 말을 썼는가 하면 제일 끝에 조화라는 말이 아마 좋을 겁니다. 어쨌건 서로 같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해서 적부터 이것이 진화했다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서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세요. 서로 창과 방패였지만 서로 상쇄했다는 얘기지. 상쇄했다는 말 알죠? 뭔가 플러스가 되면 그 양만큼 마이너스 시켰고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이들 침입자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도록 진화해왔고 인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외부 물질이 침입이 되어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진화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달로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바이러스가 못 살 환경이 되었죠. 인체는 진화해버렸는데 병균들이 진화를 못했네. 그걸 뭐라 한다? 이제 위생가설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위생가설에 따르면 자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 클린 환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대 시인 중에서도 유치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도 원시 상태가 가장 강하다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원시인하고 현대인하고 아무런 무기를 가지 않고 서로 싸운다면 맞짱 뜬다면 현대인이 아무리 키가 컸다 하더라도 분명히 원시인이 이길 겁니다. 이 말 하면 아마 이해되죠. 우리는 문명이라는 걸 갖게 됨으로써 도구를 이용하는 힘은 커졌지만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나약해진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외계인이 침공해 온다면 우리 어떻게 이길까요? 외계인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뿌리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한 감기는 이제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외계인에게 감기 바이러스는 아마 분명히 치명적일 거라는 얘기죠. 우리 인류는 진짜 이 감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뭐였습니까? 서로 공격하고 면역 반응을 우리는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기 예를 들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 바이러스에 접할 기회가 줄어든, 감기 바이러스에 접할 게 없었던 외계인이 침공해 왔을 때, 감기 바이러스 뿌려버리면 그냥 우리는 이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들도 괜찮죠? 자, 그래서 3문단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이까지는 아직 어려운 거 없죠? 4문단 옵니다. 자, 그래서, 아니네. 조화가 아니고 공존 나오네. 그죠? 4문단 첫 줄. 그죠? 공존이란 단어입니다. 위생가설은 인체가 외부 물질과의 공존 속에서
면역 반응의 균형을 찾는다는 시사점을 주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뭐 해라? 외부 물질과 공존해라 이거죠. 너무 죽이지 말란 얘기죠. 모든 외부 물질이 배척되게 한다면 면역 반응에 제동을 걸어줄 존재가 사라지므로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해서 또 나오죠. 이제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공존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지문 다시 봅니다. 자, 1문단에서 도입을 했죠. 뭐가 있다고? 우리가 오해가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 화제 나왔습니다. 왜 일어날까지? 자, 면역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위생가설에 따르면, 자, 이런 말 나와야 되죠. 위생가설에 의해서 뭐가?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너무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다. 바이러스가 살 환경이 안 되었다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바이러스와 우리는 공존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가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자, 했더니 이제 새로운 키워드 또 뭐 나옵니까? 장내 미생물이 나옵니다. 이제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장 안에는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10여 배나 더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는 면역계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미뤄보아 장내 미생물은 자, 이걸로 따른다면 네 글자 뭡니까? 외부 물질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다음 장내 보세요. 왜 이 단어가 없었다 하더라도 장내 미생물이 왜 외부 물질인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셈이 필기했던 B 쪽에 면역계는 어떻게 외부 물질과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로 이제 장내 미생물 나오거든요. 그다음 이거는 분명히 외부 물질일 것이다 라는 게 딱 나오죠. 우리 세포 정상세포보다 10여 배 많답니다. 자, 이제부터 전문적인 생물이 나옵니다. 이제 자, 요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필기창을 하나 더 열어줄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면역계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들은 인체에 유입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안 해도 되죠, 여기까지. 자, 했을 때 면역반응과 관련되는 물질이 지금 뭐하고 뭡니까? 수지상세포와 T세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수지상세포는 나무 숫자의 가지 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뻗어 있는 모양의 세포단합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자, 수지상세포는 자, 이 수지상세포의 기능이 나옵니다. 수지상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자, 수지상세포의 기능이 뭡니까? 얘가 자, 뭐합니까? 외부 물질을 인지하죠. 그림 그리기 참 쉽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인지하고 제 필기하는 걸 잘 보세요. 인지하고 난 뒤에 외부 물질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 주변에 분포한 어디? 림프절에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림프절 이런 거 보통 일치 불일치로 많이 나와요. 림프절이라는 곳에서 자, 뭐합니까? 림프절에 있는 미성숙한 뭐를? T세포. 자, 여기에 미성숙 T세포가 있습니다. 요 놈을 두 개로 분화시키죠. 그지? 처음에 뭐다? 자, 조력 T세포하고 뭐로? 세포 독성 T세포로 이렇게 분화를 한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요 놈의 기능이 요 두 개의 기능이 뭐냐면은 외부 물질을 뭐다? 외부 물질
제거를 하는 기능이랍니다. 요 두 놈이. 자, 특히 독성 T세포 하니까 인마는 제거할 만하지? 자, 조력이란 단어 꼭 알아두세요. 조력입니다. 하나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은 이제 장내 미생물은 뭐 하는가 하면은 자, 이 수지상세포를 똑같습니다. 수지상세포가 갑니다. 외부 물질을 인지하죠. 근데 외부 물질 중에서 어느 놈이었습니까? 방금 이게 장내 미생물이야. 그렇다면 이 장내 미생물이 수지상세포를 변화시킨다 했거든.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성격을 바꾼다 하죠. 그 이름이 뭐다 이제? 조절이다. 조절 수지상세포로 변화시킵니다. 얘가. 자, 방금 사문단에서는 수지상세포가 외부 물질을 인지하여 림프절에 있는 미성숙 T세포를 두 개로 분화시킨다 했거든. 이번에는 수지상세포가 외부 물질을 인지하려 뜻받은 장내 미생물 이 녀석이 먼저 바뀌어 임마 자식 하면서 수지상세포를 조절 수지상세포 형태로 성격을 바꾼답니다. 그랬더니 내나 똑같아요. 얘가 어디서? 림프절에 있는, 내나 똑같습니다. 림프절에 있는 미성숙 T세포를, 이까지 같아요, 이제. 분화하는 게 아니고, 요 놈을 뭐로 바꿔버린다, 이제 아예. 자, 이번에는 조절이에요. 조절 T세포로 지금, 자, 요렇게 됩니다. 조절 T세포로 그렇게 성숙시킨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아까는 분화였고, 요건 이제 성숙입니다. 그죠? 미성숙한 녀석을 조절 수지상세포가 조절 T세포로 성숙시킨답니다. 쉽지, 이제? 네. 그랬더니 얘가 기능이 뭐다? 인마의 기능이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기능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은 외부 물질이면서도 면역계와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해서 이제 7문단. 장내 미생물은 이러한 뭐를 통해서 조절 T세포죠. 자신의 생존을 꾀하지만, 자, 그 다음 조절 미생물은 지한테도 이익이제. 지든 뭐다? 생존할 수 있고, 인간한테도 면역 반응의 강약을 조절하게 되죠. 면역 반응의 뭐다? 강이가 약이가. 약을 담당했지? 그죠?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조절 T세포가, 자, 이 말은 방금 그렇게 우리는 뭐 하게 됐다, 이제. 요 놈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뭐 하게 됐다? 공존하게 되었다는 얘기지. 그지? 공존하게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절 T세포가 면역계 과민 반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제, 알레르기 환자 몸에, 알레르기가 왜 생긴다 했죠? 면역계 과민 반응이라 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알레르기 환자라는 것은 뭐다? 방금 면역 반응 강이제. 그죠? 아까 장내 미생물을 만드는 약을 담당한다 했죠? 아까 강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 T세포가 작용하면 과민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 자, 이것이 억제되면서 증상이 완화된다. 쉽죠, 이제? 자, 그래, 면역 반응을 약시켰다는 얘기야. 이처럼 조절 T세포를 만드는데 외부 물질 사실 밝혀지면서 이제 면역계와 공존하는 외부 물질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글은 끝났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칠판 나왔던 이 정리. 자, 26번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습니다. 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하여, 과정은 이제 아까 4문단, 5문단인가? 5문단, 6문단 쪽에 있었죠. 그런데 엉뚱한 얘기죠.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정답이네요. 맞죠? 면역계 과민 반응의 원인이 뭡니까? 빨리. 그렇죠. 위생가설에 의해서 너무 클린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과연 통이 뭡니까?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좋을 거다. 그였죠. 그래서 답 2번이었고요. 항상 문제 풀 때는 이처럼 B급을 딱 꺾고 답하면 됩니다. 3번 옵니다. 면역 반응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소개하고, 자, 상반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를 봐야 되죠. 일단 면역 반응에 대해서. 자, 상반된 관점 우기면 될 것 같아요. 한쪽은 뭐라 했는가 하면 확실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100% 제거하면 좋다. 그지? 아니다. 적당히 놔둬야 된다. 이러면 상반된 관점을 할 수 있겠지.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맞다 칩시다. 그런데 한계는 설명하지 않았지. 면역계 과민 반응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다? 우리 아까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을 밝혀주고 어떻게 좀 공존할까 이거죠. 근데 없습니까? 반론, 반박 이런 거 없었죠? 면역 반응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는 나왔는데 생성 위치 어쩌고 뭐 안 나왔습니다. 그죠? 정답 2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있냐 없냐네요. 장내 미생물이 인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존하죠? 설명하면요. 빨리. 읽었잖아요. 인체에서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얘는? 벌써 저는 읽었던 게 왼쪽 지문 제일 밑에 있었다는 게 딱 기억이 나는데요. 저거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인간한테도 도움을 줬다 이랬거든, 내가. 기억나죠, 그 지문. 그때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수지상세포를 조절 수지상세포로 성격을 변화시켜서, 그지? 분화시키지 않고 성장시킨다지. 즉, 뭐로? 조절 T세포를 성장해가지고, 요 놈으로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했거든. 이렇게 머릿속에 탁 나와줘야 됩니다. 인체가 바이러스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너무 깨끗해져서. 깨끗한 환경. 현대 문명 발달로 인한 깨끗한 환경. 맞죠? 면역계 과민발 일어나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 3개. 그죠? 알레르기, 선시, 자가면역 질환. 위생가설에 따를 때 안 나왔죠? 그죠? 긍정적 변화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인체가 외부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공존할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죠? 방금, 그죠? 어떤 사례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 사례를 통해서 면역 반응의 강약 조절할 수 있다. 잘했어요. 이런 것들은 단답식으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면역 반응의 강약 조절하면 아주 훌륭한 서술식 정답이 되겠죠. 28번 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습니다. 1번 왜 답이죠? 요거 틀렸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건 없죠. 외부 물질이 침입했을 때 면역 반응을 하는 능력은 있는데, 자, 이 문제고요. 2번 인체가 균형하다는 것은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외부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지만, 맞죠? 장내 미생물입니다. 현대랄랄라, 그죠? 장내 미생물은 그렇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 봤네요. 그죠? 그래? 조절 수지 상세포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왼쪽 거는 5문단이고요. 나글은 6문단이 되죠. 맞지? 그렇다면 요거는
조력 T세포하고 독성 T세포였고, 나글은 요거는 조절 T세포. 가글의 T세포는 뭐 하고요? 억제하거나, 이거는 공격하는 거죠. 그지? 억제라는 말 맞나? 억제가 아니고, 제거네요, 제거. 그죠? 없애는 역할을 한다, 있고. 맞지? 이게 이제 면역반응 억제죠. 자, 다 했습니다. 1번. 가의 수지상 세포는 외부 물질을 제거, 좋죠. 가의 T세포는 이물질을 제거, 같은 말이네요. 나의 미성숙 T세포는 분화 안 합니다. 맞죠? 나의 T세포는 면역반응 억제하는 역할을, 맞죠? 5번에 왜 틀렸습니까? 외부 물질 유입을 막는다는 것은 제거하는 거죠? 네. 나가 아니죠. 30번 갑니다. 자, 위 거를 보충한답니다. 기생충이 왜 나오노 갑자기? 아, 기생충이 면역계 과민 반응과 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이용한 치료랍니다. 여기서 기생충은 그다음 아까 뭐가 동일한 거다? 장내 미생물과 동일한 거죠. 외부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외부 물질을 이용한 사례, 과도한 면역 반응 치료 사례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정답 1번 바로 나옵니다. 나머지 선지를 아예 볼 이유가 없는 거죠.